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국내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여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미국이 이제 화웨이에 중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또 한 번의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트리거가 되는 바람에 시장이 추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금 보유한 현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금에 대한 부분인데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자산입니다. 지금은 지켜야 될 자산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뭐 비중을 축소하는 부분은 축소를 하고 뭐 현금 확보를 해놓은 자금은 최대한 안 쓰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공격적으로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시장이다라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매일매일 강조를 해도 네, 부족함이 없는 건데 지금 하락장에서는 전형적인 패턴이 있어요. 하락장에서는 전형적인 패턴은 전강 후약이 많습니다. 전강 후약의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죠. 메이저가 자기네들이 보유한 주식을 하락을 하더라도 개인들한테 넘겨야 되는데 전 종목이 하락을 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하락만 한다면 주식시장은 완전 폭락으로 갑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도 주식을 사려고 들지를 않죠. 즉 희망이라는 것을 전강, 즉 장 초반에 줘서 개인들이 투자를 어, 들어오게, 개인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게끔 한 이후에 하락을 하기 때문에 정강 후약의 장세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하락장에서는 하락은 길고 반등은 짧아요. 그래서 이 평소보다 이 반등의 폭이 적기 때문에 어, 자기가 그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 잡았다 하더라도 예상 수익률을 좀 더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평선의 기준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평선은 평소에는 아래에 있는 이평선이 지지의 역할을 하는데 하락장에서는 이거는 무의미합니다. 반대로 위로 내려오는 이평들이 있는데 하락장에서는 무조건 걸려요. 여기 잘 못 들어요. 거의 못 들어온다 보시고 이러한 선들 하나가 전부 다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전히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빼고는, 즉 신고가를 뚫고 가는 종목을 빼고는 이평선이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전제 조건으로 생각을 해서 장을 대응하는 게 지금 좀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말이고요. 자, 오늘 장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미국이 화웨이를 때렸죠. 그래서 뭐 지금 화웨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구글도 뭐 공급을, 즉 OS 공급도 안 되고 뭐 등등 해서 유럽 수출도 불가능하고 뭐 계속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장중에 삼성전자가 반짝 상승을 하는 모습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 화웨이 일로 트리거가 돼서 지금 장 후죠. 오후 한 5시경 시진핑의 이제 히토류 카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즉 히토류 산지 장시를 방문했다는 내용의 지금 관련주들이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인데, 결국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부정적인 모습이다.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어,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보복 카드만 보고 있다라고 일단은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가 이제 중요한 대목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기댈 수 있는 부분은 다가오는 22일, 23일이죠. 수요일 날 정도 될 겁니다.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관련 멘트가 나와버려야 돼요. 멘트가 나오면 시장 반전 가능할 듯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시장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국내 증시를 보면은 일단 국내 증시를 보면 여전히 하락장 속에서 지금 수급이 부재한 속에 오전에 잠깐 상승을 했는데 오전에 외인이 들어오는 척 하면서 바로 전부 다 팔았어요. 즉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지 않고 개인에 의한 상승은 절대적으로 무의미한 반등일 뿐입니다. 무의미한 반등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느끼는 거 그대로입니다. 좀만 반등해주면 본전 근처만 와주면 팔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즉 개인은 응집력이 없습니다. 뭔가 일제히 단합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고 조금만 때리고 하면은 금방 흩어지는 그런 분산된 수급이기 때문에 수급에 영향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하락장 속 반등이다라는 부분 생각해야 되고 오늘은 일단은 코스닥은 장 시작하면서부터 지수가 안 좋았는데 그나마 코스피는 좋았었어요. 삼성전자 좀 반사 이익을 본다라는 말로 수급이 몰려서 코스피는 좋았는데 결국 이제 중국 증시가 시작한 이후부터 해서 함께 빠졌죠. 중국 증시랑 함께 밀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코스피도 네,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도 보합 마감을 하고 코스닥은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이따 이런 부분을 좀 더 차트 보고 말씀드리고 지금 시장 전반적인 섹터가 약한 가운데 이게 문제예요. 신저가 종목이 연속적으로 신저가를 가버리고 신고가 종목은 연속된 상승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지가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편입했던 신고가 종목 세 종목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강한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역대 대장 종목만.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강한 흐름을 보였던 정시태바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 불안하니까 네, 연속된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지금 유시민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재명 오늘 관련해서 굉장히 강했죠.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부각된 게 유시민 관련주,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 그다음에 갑자기 국민당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재명, 그다음에 한국당의 황교안, 그 외에 이제 유승민 관련주가 좀 덜 올랐습니다. 대신정보통신 이것도 한번 함께 봐볼 생각이고요. 경업주 관련해서는 일요일날 라이브 때 말씀드렸죠. 갭 띄우면 들어가지 않는다. 한 이틀 정도만 내일까지만 보고 내일 종배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 생각이에요. 내일까지 약간 흘러내리는 모습 보고 그리고 오늘 어제부터죠. 그 신일산업이 좀 모습이 좋았는데 관련해서 여름 관련주가 강한 반등을 보였고 추가적으로 실적 1분기 호실적 관련주들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을 한번 모아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 수급 보면서 네, 추가적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으로 밀어버리는 게 굉장히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오전장 대응이 안 되면 최소 시장을 볼 때 오전을 하지 말고 한 9시 30분 이후 시장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어느 방향으로 어떠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먼저 체킹을 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읽고 난
다음에 시장을 한번 보는 노력을 좀 해보는 게 요즘 시장에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예 반등도 없이 지속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지난주까지 해서 대충 프로그램으로 1조 2천억 이상 나왔어요. 물량이. 근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해가지고 또 천억 나왔죠. 1조 3천억이라고 잡을게요. 외인 자금으로 전부 다 포함해서. 자, 오늘 보면 이제 코스피를 볼게요. 코스피 12시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때 중국 증시가 밀리면서 외인이 팔았고요. 이때 파는 시점에 환율이 다시 올랐습니다. 환율이 다시 시간을 상승했다. 단일가 즉 이 매매가 말은 종료되었습니다. 환율과 외인의 수급이 유기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내리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의 반등은 쉽지 않다. 그래서 환율 체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 이러다가 1200원 가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바뀌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수적인 투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장 막판에 들어왔지 양매도였어요. 오늘 시장 자체가 양매도. 그리고 개인의 주가 방어는 무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급이야 뭐 기관 외인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 그나마 뭐 제지 쪽 오늘 좀 네, 실적이 괜찮은데 제지 쪽 음식료 내수주죠. 뭐 그 밖에는 뭐 그렇다 할 뭐 수급의 변화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 중국 증시를 보면 일단 장 마감 직전 즉 오후자 중국 오후죠. 이제 점심시간 지나서 일단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시가를 넘겼으면 좋았는데 시가를 회복을 하지 못해서 내일 중국 증시가 이 부분 즉 이 지점을 이제 여기서 넘겼다가 밀리는 게 아니라 넘겼다가 이렇게 가주는 모습이 오후장에 나와주면 국내 증시에도 좋은 방향성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모양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위로 출발을 해야 돼요. 내일 이 증시 자체가 위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돗지형 캔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만약에 아래로 출발하면 여기 저점이 있죠.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를 이탈할 조짐이 보이면 하락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내일도 여전히 불안한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시로 즉 캔들로만 보자면 불안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뚫어줘야 돼요. 차라리. 그래야 하락이 연속되지 않은 흐름으로 마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종목 보면서 넘어가죠. 일단은 삼성전자 하나 먼저 볼게요. 오랜만에 외인이 수급적으로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그냥 지수 관련된 거고 하락 중에 반등 정도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생각 자체가 4만 원을 한번 찍어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 모습이 코스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종으로 보면 코스피는 지금 환율이 더 빠진다면 충분히 2천을 붕괴를 시킬 걸로 보여져요. 이 자리에 촘촘하게 있으면서 반등할 것 같지만은 붕괴를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돼요. 이거 붕괴를 시키려면 얼마든지 시킬 거예요. 시키면 2000포인트 깨지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조정을 덜 받았죠. 그래서 더 보수적이에요. 시장이 지금 이 음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으면 진짜로 이렇게 강하게 빠진다면 데미지가 커요. 코스닥은 움직이는 폭이 코스피보다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추세대 하단인데 이거 깨면 이 모습이에요. 이제 리버스로 차트를 뒤집어 놓고 보면은 급등하는 차트의 모양이 지금 나왔습니다. 코스닥에 지금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눌렸죠. 이 자리
이걸 돌파가 나오면 이게 나올까봐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봤을 때 시가총액이 많은 제약바이오를 두드릴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IT가 동시다발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섹터는 아예 시장에서 영향력이 없는 쪽, 즉 정치 테마라든지 테마주라든지 뭐 경협주라든지 그쪽에서 움직여 버리게 된다면 시장에서 분명히 가는 종목은 있는데 시총상위 즉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에서 데미지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 불안하고 힘든 장의 연속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신라젠 한번 볼게요. 바닥이 어딘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네요. 신라젠 일단 오늘도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지속적으로 이 박스를 부시고 가니까 추가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고 특히 제약바이오, G3BNT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여기까지 눌리고 올라갈 가능성을 일단 보고 있어요. 근데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얘도 지금부터는 이렇게 보셔야죠. 이 자리 돌파 못하면 단기 매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즉 리스크 관리 차원이에요. 전부 다. 삼성전기 수급이 안 바뀌면 절대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고 있을 거예요. 이거 수급 없으니까 이거 지속적으로 빠지는데 여기까지 밀었을 때 수급이 안 들어오면 한번 강하게 밀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지금은 그 만도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지금 자동차 관세 여부에 대해서 확답이 나왔는지 한번 잠시 체크 한번 해보죠. 미국 자동차 관세 일단은 연기가 나왔네요. 연기하면서 이게 이제 결정이 안 나면 또 문제인데 단기적으로는 네, 환율적인 부분에서 자동차는 네,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현대차도 함께 봐보죠. 현대차, 기아차, 만도. 오히려 만도는 좀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돌아가는 모습 보이면 만도가 삼성전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원래 전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이탈하면 안 되고 여기서 강하게 뽑아주는 흐름 보고 네, 진행을 하면 딱 좋겠어요. 만도는 거의 자리에 오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 만도의 경우는요. 그리고 마니커 시장 대비 방어력이 굉장히 양호해요. 굉장히 양호하고 뭐 오늘 따로 매매는 못했는데 보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이 구간이죠. 예전에 얘가 1070원에서 강한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구간이 아마 강한 지지 저항 라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뭔가 이제 돼지열병의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면 다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여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애경산업 오늘 애경산업 일부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종목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도 전반적인 시장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오늘 윗골이 다는 부분에서 어 저는 이제 이런 부분 왜냐 어제 도찌가 나왔기 때문에요. 어제 도찌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당연히 상승으로 가는 걸 예상을 했고요. 장 초반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 구간 이제 제가 대응하는 영역인데 54,400원을 이탈을 하면 판다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이탈하고 올라왔길래 여기에서 계좌 하나 즉 두 개 계좌에 나눠서 사놓은 물량 중에 계좌 하나를 전체 다 현금화를 시켰어요. 이거 애경산업은 그래서 오히려 애경산업은 수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지금 하락할 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
이 시점에서 들어갔죠. 이 시점에서 잡아놓은 거는 그대로 놔두고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 다시 잡아볼 생각이고요. 얘가 그냥 간다면 이것만 보내주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줄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다행히 오기투 같은 경우는 주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900만 원을 회복을 해서 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한 번 정도 사실 밀리고 오늘 밀리는 모습 보이면 이 구간에 매매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반등했기 때문에 좀 밀리는 모습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거는 정확히 비트코인이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밀려줘야 될 구간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이 구간이죠. 근데 거래량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거래량이 없는데 이걸 여기서 뚫어줬으면 쭉 갔는데 못 뚫어서 여기서 흐지부지 하면 또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뚫는 모습 보이면 그때 다시 이쪽 섹터를 공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 관련주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문제 없는 섹터다. 그리고 남성 시간 외에는 좀 올랐나? 밀려버리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밀려버리네. 도지가 나온 상태에서 내일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려서 출발을 하면 차익 실현을 하고, 만약에 내려서 가면 내일은 일단은 보수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성은 아난전자 오늘 이 구간은 일단은 매수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얘 여기서 못 가면 이렇게 밀릴 수도 있어요. 지금 2등 주니까, 얘는 2등 주니까. 근데 수급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아까 한 번 정도 반등 해줄 것으로 일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남전자 이 자율주행 섹터도 죽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금요일날 종배를 했던 에이텍인데요. 이거는 그대로 들고 있어요. 왜냐면 카페에서도 한번 남겼지만은 거래량이 어제 즉 금요일날 거래량을 넘기면 이거는 홀딩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거래량을 넘겼다라는 거는 이쪽 매물을 1차적으로 소화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뽑고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워낙 많은 매물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이렇게 했다가 밀리고 여기서 박스 하지 않을까. 한 번에 올라가는 거는 불가능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고, 에이텍TN은 빼겠습니다. 2등 주라. 그리고 남선 알미늄, 뭐 얘가 지금 워낙 고가권이니까 못 가고 있을 때 이월드라든지 뭐 남아산업 도 움직이는데 약간 좀 부담돼요. 위치가 좀 부담돼서 남아산업을 좀 노려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오늘 YBM 넷이 장 초반에 강하게 가다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서 보의 양도도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거래대금 1,800억까지 터져줬는데 이 구간 다 매물이에요. 매물. 이 구간들이 다 매물이어서 추가 상승은 이제 약간 제한적이다, 조정이 필요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대신 대안주를 찾겠죠. 대신정보통신도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같은 정치 테마 주를 사람들이 찾는다면 대신정보통신 정도를 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 넣을게요. 대신정보통신. 그래서 차기 주자로 이렇게 한번 봐볼 수 있는 쪽이 대신정보통신이다. 이거 뚫어주면 뭐 이런 구간까지 한번 가볼 수 있죠. 그리고 한창 제지까지 보면서 황교안 쪽인데 이제는 다 힘들어요. 이 전고점 부근에서 일단 거래량은 없이 밀리다가 빵 가든지
아니면 흐지부지 하든지 시장이 안 좋으면 올라간다. 시장이 좋으면 밀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날 신규로 말씀드렸던 프로텍 시장 대비 오늘 양호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6%까지 시초가에 들어갔으면 6%짜리였어요. 지금 요즘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신일산업도 그랬죠. 신고가 때리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조금 더 가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언급드렸던 게 가비아를 저는 오이솔루션이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가비아의 자리는 오이솔루션에 지금 이 자리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양음 패턴. 그렇다면 가비아의 경우 내일 수급이 바뀌어야 돼요. 이 구간에 거래량이 있으면서 이런 반등이 있는데 내일 수급이 들어와야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는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었으니까 하루 더 보고요. 돌파해 놓고 지금 안착한 상태니까 하루 더 보고 뭐 한창 현대엘리베이는 일단 내일 봐볼게요. 시장 안 좀 다 밀리는 거고 일단 한창은 이런 구간 버티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약간 다소 높은데 대장급이어서 보는 거고요. 현대엘리베이 양음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음양으로 결국은 여기 보이는 21선, 이 11선, 5일선 이런 이평선의 수렴을 시키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런 구간을 돌리기 위한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봉상으로도 많이 밀리면 이런 구간까지 한번 밀리겠죠. 근데 뭔가의 모습이 바뀌어져 가는 흐름은 느낄 수가 있어요. 현대엘리베이 자체에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흐름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 관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여름 관련주가 굉장히 강했죠. 그 중에서도 지금 에센테크를 내일장 좀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윗골이 오늘 좀 좋는데요. 이거는 시장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대금 100억 정도 터졌고 위치상 보고 있으니까 뭐 이런 구간 돌파 못하면 다 매도죠. 강하게 돌파를 못하면 매도다 라고 생각이 되고 뭐 보면은 뭐 파세코 오테 뭐 다 흐름 괜찮아요. 오히려 파세코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내일 얘는 워낙 윗꼬리를 많이 달아서 쉽게 먹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파세코도 괜찮아 보이고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토류 관련주가 좀 심상치 않아요. 내일은 히토류 관련주 보셔야 돼요. 히토류 관련주 뭐가 있을까? 관련주 뭐 TK, T플렉스, 뭐 유니온, 뭐 T리얼 등등이 있을 겁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카드로 즉 보복 카드로 중국은 히토류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라는 거는 제가 지난주부터 한번 말씀드렸죠. 관련해서 T플렉스 시간에 상한가는 못 들어갔네요. 갭이 너무 많이 뜨면 건들기 어렵습니다. 갭이 너무 많이 뜨면 안 건드는 거고 적당하면 일단은 봐봐야죠. 유니온은 상일 것 같고 유니온은 워낙 가벼운 종목이라 유니온 머티리얼도 상. 네. 그래서 내일 이쪽 섹터를 한번 유심히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HP 테크놀로지 오늘 공략을 시작을 했습니다. HP 테크놀로지는 일단은 서서히 좀 한번 다시 잡아보려고 생각을 해요. 이 구간을 바닥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강력한 매물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5일선 라인에서 지금 잡아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종가 부근에 일정 부분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종가 부근에서 일정 부분 매수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EM코리아 종목이 너무 많아지네요. 지금 조금 샀는데 밀렸구나. 오늘 관련해서 기사가 조금 있었는데 전혀 시장에서 반응을 못 받았어요. 그거는 시장 영향도 있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수급을 믿고 일단은 볼 예정이고, 한 번 정도는 21선 터치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 있고요. 이 구간, 이 구간에서만 네, 볼 예정입니다. 이 구간에서. 근데 이 구간도 위아래 계산을 해보면 거의 8% 가까운 구간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잘못 매매를 하면 이것도 손실을 키울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 이 구간이 딱 이 구간 내에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는 걸로.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금 비중은 최대한 아껴서 시장 반등이 정확히 나오는 시점에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할 것 같고요. 어, 오늘도 어려운 장 다들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